우리나라에서 40년간 사망 원인 순위에서 변하지 않은 1등이 있습니다. 바로 암이죠. 항상 5등 안에 드는 게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발병률 3등이라고 해요. 사실 위암이 무서운 거는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이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증상이 좀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속이 좀 쓰리나 보다, 뭐 특별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위장질환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증상들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위암은 이 식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위암을 부르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맵고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 맵찔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맵찔이가 뭐야? 매운 음식 잘 못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맵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맵고 짠 음식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맵찔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 WHO에서 권장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이 6g 정도인데 우리 한국인은 14에서 한 24g, 훨씬 많이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찌개도 짠 편인데 찌개 국물 떠먹으면서 김치까지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보면은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먹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무려 몇 배인지 아세요? 4.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을 10분 이내로 후다닥 먹는 습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10분 내로 식사 끝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시는 분은 10%에 불과하다고 해요.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잖아요. 그럼 위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국내 연구팀이 식사 속도 그리고 미란성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위험 발생 위험이 무려 1.5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식사 속도가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서 과식으로 이어지고, 이것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 점막이 위산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위장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빨리 식사를 하게 되면 위험 발생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성인병의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좀 우리가 배부름이 느낄 때가 오잖아요. 포만감을 느끼는 건데 이 신호를 감지하기까지는 약 한 2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져서 계속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식사 시간을 최소 몇 분? 15분 이상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TV 보면서 먹는 습관. TV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이게 뭔가를 보면서 먹는 습관들.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영상 자체에 집중을 하고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대충 씹어서 삼키게 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음식 씹는 것 자체가 1차 소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저작, 씹을 때 나오는 이 침에는 다량의 아밀라제 효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음식물이 우리 소화기관으로 이동할 때 산성 정도를 적당하게 낮춰줘요. 그래서 속쓰림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도염, 위염, 위궤양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 과정이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에 무리를 주게 돼요. 위 점막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위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잘 씹지 않고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럼 많은 공기를 음식물과 함께 꿀꺽 삼키게 되고 위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는데, 위가 팽창하게 되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과정에서 위산이 어때요? 함께 역류해요. 그래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밥 먹을 땐 밥 먹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영상 보지 마시고 음식의 맛과 식감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 찌개, 국, 라면까지 국물 음식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물 음식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국물에 먼저 손이 가곤 합니다. 나는 항상 국물에 밥 말아서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뜨거운 국물 먹는 거잖아.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씹지 않고도 그냥 후루룩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나 입맛 없을 때 국에 밥 말아서 그냥 후루룩 먹어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왠지 이렇게 먹으면 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안 씹고 국물하고 함께 넘긴 탄수화물들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 위장이 쉽게 지치고 위벽의 상처나 염증이 쉽게 발생하면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무엇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이게 이군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우리 구강과 인두, 후두, 식도에 가벼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이 식도는 위장하고 달라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손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내 식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잖아요. 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죠. 결국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하고 밥은 각각 따로따로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냄비째 가져와서 국물 같이 떠먹는 습관.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식습관 문화 중에서 이 국물 요리 먹을 때 냄비째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숟가락으로 떠먹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습관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장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이게 감염된 채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숟가락으로 떠먹는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차림은 일일 일상을 기본으로 한 반상 문화죠. 소반에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부식으로 구성해서 한상 차림으로 낸 건데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공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식사 문화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상차림은 독상, 그러니까 일일 일상이 기본이긴 합니다. 아무튼 냄비채 가져와서 국물을 같이 떠먹는 습관은 이제 NO!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그릇이나 앞접시 같은 걸 이용해서 각자 덜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위암을 부르는 식습관, 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요거는 고쳐야 돼 식습관 알려드렸습니다. 맵고 짠 음식 피하기, 밥은 15분 이상 천천히,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밥과 국물은 따로따로, 찌개는 각자 앞접시에 덜어서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꼭 입력하셨다가 당장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채널H와 함께 해밀레 하세요.